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관리 입문 시간이고요. 뭐 총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재무관리 기본 강의 들어갈 거고요. 자, 재무관리 입문이라는 강의인데, 굳이 이제 입문이라는 과목을 하나 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사 시험 쪽에 수학이 많이 쓰이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고, 그 회계사 과목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수학을 쓰는 게 재무관리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쓰이는 수학의 수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수준을 보시면은 자신이 수포자가 아닌 한 별거 아니네 로 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학적 개념이 많이 나오긴 해요. 지수도 나오고 로고도 나오고 뭐 수열도 나오고 방정식에 뭐 등등 나오는데, 그게 수준이요. 수포자가 아닌 한,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은 초고학년, 중학교 뭐 이 정도. 개념들은 좀 더 있게 나오긴 하지만 미분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고 별거 아니구나 하는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다만 그런 수학적 개념들이 재무관리에서 쓰이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무관리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이런 식으로 수학이 쓰이는구나 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요. 자, 더불어서 그렇게 수학의 수준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혹시나 자신이 수포자라서 진짜로 이 정도 내가 모른다 하면은 회계사 시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시험 쪽에 재무관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수학적 마인드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2차 시험까지 갔을 때에는 진짜로 수학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재무관리처럼 보이는 수학 문제가 나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돼야 뭐 그 이후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자료 나눠드린 거 있고, 맨 앞에 페이지가 저 입문 OT 끝났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뭐 기회 되면 그냥 바로 강의 시작해요. 우리 제 1페이지 나오는 게 1장 해가지고 1장에 제가 지수와 로그 그리고 수열 정도의 얘기까지 넣어놨어요. 자, 먼저 지수 쪽 얘기인데, 지수 들어가기 전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제가 하진 않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2 곱하기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2의 3배란 얘기고, 2 곱하기 3 한다는 얘기는 2를 3번 더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는데 2를 3번만큼 더할 때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에다가 2를 3번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은 안 보이는 부분인 0에다가 2를 3번 더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의 절대적 기준은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2를 3번만큼 곱하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에 세제곱하게 되면은 2를 3번 곱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뭐에 곱하는 거냐면은 안 보이는 건 곱하기나 나누기의 절대적 기준은 1이다. 그래서 2를 3번 곱하라는 것은 1에 대해서 1에다가 2를 3번 곱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은 x다라고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2의 세제곱은 8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A를 밀수라고 얘기하고, 이 n 몇 번 곱하라고 하는 이 n을 지수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2의 3승 이랬는데 요즘은 3승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2의 세제곱 이래야 된다며. 그건 아니고 승해도 돼? 알았어. 자, 추가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살짝 바꾸게 되면, 자, a를 n제곱하면 x가 되는데, 그때 어떤 수를 n제곱해야 x가 되느냐, 곧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8이 되느냐 하는 그 수를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다라고 했을 때에, 자, 2라는 수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 그때 어떠한 수를 세제곱해야 8이 되느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그 2를 8의 세제곱 근이라 한다. 그걸 표시할 때에는 3 루트 8로 표시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25다라고 하게 되면 25는 5를 제곱하는 수인 거고, 그때 어떠한 수를 제곱해야 25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25 어떤 수를 제곱해야 25가 되느냐 하는 것을 2 루트 25라고 쓰는 거죠.
근데 여기 2라는 수는 생략해서 그냥 루트 25 이러면 거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수를 제곱해야 25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이 5가 25의 그냥 두 제곱근, 아니 제곱근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5는 25의 제곱근이다 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자, 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지수 법칙 쪽에서는 우리가 2를 한 번 제곱하면은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한 1제곱은 그냥 그 수 자체가 된다. 그리고 2를 0제곱하면, 자,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하라는 얘기고, 2의 0제곱은 곱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그래서 1에다가 한 번도 곱하지 마라 하는 얘기니까 모든 수에 대한 0제곱은 1이 된다.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한 0제곱은 1이 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죠. 저희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아니, 가서 공부해야 되나?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리면 제대로 얘기 나올 거니까. 자, 추가로 나오는 게 만약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2의 1제곱은 2를 한 번 곱하라는 얘기고, 근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를 한 번 나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1에 대해서. 그래서 2를 2로 한 번 나누라는 얘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 쪽은 마이너스 제곱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하면은 a분의 1이 되는 거고,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 얘는 a를 3번 나누라는 얘기니까 a의 3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좀 좋아서 이제 밑수가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 얘기예요. 자, 만약에 2의 세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는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고, 뒤는 2를 2번 곱하라는 얘기고, 걔네들을 곱하라라는 얘기니까 총 다해서 2를 5번 곱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3 플러스 2제곱 해서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수가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에는 그때는 지수끼리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형태로 해서 만약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2를 3번 곱한 걸 2를 2번 곱한 걸로 나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곧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수가 같은 지수끼리 나눠줄 때에는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좀 더 와서 이번에는 어떤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 2를 2번 곱하는 걸 3번 곱해라. 2를 2번 곱하는 걸 3번을 곱해라 하는 거니까 전체 2를 6번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의 m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얘가 a의 n 곱하기 m제곱이 되는 거죠. 자, 혹시나 만약에 이후에 나올 건데 1.1의 제곱의 세제곱이면 걔는 1.1의 몇 제곱?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1의 4제곱을 1.1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자, 추가로 나오는 게 a 곱하기 b의 전체의 n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2 곱하기 3의 제곱이면 2 곱하기 3을 2번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2도 2번 곱하는 거고 3도 2번 곱하는 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그럼 a 곱하기 b의 n제곱이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가는 거고요. 자, 만약에 a 나누기 b의 n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3분의 2의 제곱이면 걔는 3분의 2를 2번 곱하라는 얘기인 거고, 분수의 곱셈은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고, 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2를
두 번 곱하고 3을 두 번 곱하고 하게 되면은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으로 가는 거죠. 자, 혹시나 1 플러스 r분의 1의 20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얘는 1 플러스 r의 20제곱분의 1이다 하는 것도 괜찮죠. 얘니까 1은 20제곱 해봐야 그냥 1인 거고 분모만 20제곱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다음 2페이지에 로그 얘기가 나오고요. 자, 우리가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그거는 곧 2가 8의 3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추가로 가보는 게 그렇다면 a를 몇 번 곱해야 x가 되느냐 하는 이 몇 번 곱해야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때 쓰이는 게 로그인 거고, 자,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거기서 2를 몇 번 곱해야 8이 되느냐 하는 것을 로그를 이용해 표현하게 되고, 자, 걔는 로그, 자, 2를 몇 번 곱해야 8이 되느냐. 그래서 로그 2의 8이다 라고 있고요. 그 말은 곧 2를 몇 번 곱해야 8이 되느냐. 그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값을 찾아보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로그. 그래서 a의 n제곱은 x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곧 로그 a의 x가 n이다라고 우리가 주로 쓰게 되고, 그게 a를 몇 번 곱해야 x가 되냐 하는 걸 찾자라는 거죠. 거기서 이 a를 미수라고 하고 이 x를 진수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3의 세제곱이 27인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27은 3을 몇 번 곱해야 27 되느냐. 자, 5의 제곱이 25인 거니까 그거는 5를 몇 번 곱해야 25가 되느냐 하는 것은 로그 미수가 5이고 진수가 25이면 그 값이 2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추가 나오는 게 로그의 성질에서 이게 나오고요. 로그 성질 쪽에서 우리가 어떤 수를 0제곱하면 그 값은 1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떤 수를 한 번 제곱하면 그 값은 그 값 자체이다. 그럼 우리가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a의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0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수를 0제곱하면 그건 1이 되는 거니까 진수가 1인 이 진수, 이 위에 있는 수, 이 진수 다 1인 로그 값은 다 0이 된다. 자, 다음으로 로그 a를 한 번 제곱하면 그 값 자체이다. 그러니까 미수와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로그, 자, 미수가 a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진수가 지수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그래서 a의 n제곱인 경우 이렇게 진수에 지수가 달려 있으면 그 지수는 그냥 튀어내려 곱한다.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a의 a다. 자, 진수의 지수 달려 튀어내려 곱한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8이다 라고 하게 되면 미수가 2고 진수가 8이면 진수 8은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인 거라서 진수의 지수 달려있는 3은 튀어내려올 거니까 이 값은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 미수와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다. 그래서 이 값이 3이다 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진수에 달려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내려온다. 자, 그러면 로그 성질 중에서 그 다음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 그래서 로그인데
밑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 자, 만약에 얘는 진수가 8이라고 하고 얘는 진수가 4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값은 로그 밑수는 2이고 진수가 8이면은 2의 세제곱인 거고, 얘는 로그 밑수가 2이고 진수가 4면 얘는 2의 제곱인 거고, 진수에 지수 달려 있으니까 튀어내려올 거고, 3 곱하기 로그 2의 2 플러스 2 튀어내려오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어서 밑수와 진수 같은 로그는 그 값이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3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5가 된다. 자, 그러한 경우에서 밑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 그냥 곱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 값은 로그 밑수는 2이고 밑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 곱해서 32가 된다. 32는 2의 5제곱. 그래서 로그 2의 5제곱 되는 거라서 이 값이 5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고 5가 되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밑수가 같은 로그끼리 얘는 더하는 거였고 이제 뺄 때에, 그래서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4다 하게 되면은 앞에 있듯이 이 값은 3이 되는 거고 이 값은 2가 되는 거라서 1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밑수 같은 로그끼리 뺄 때에는 진수끼리 그냥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로그 8 나누기 4로 가게 되면 로그 2의 2가 되어서 그 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가로 3번에는 상형 로그와 자연 로그 얘기 나왔고요. 자, 10의 세제곱은 1000이 된다. 그러면 10을 몇 번 제곱해야 1000 되느냐 하는 걸 로그로 쓰게 되면 로그 10에 1000이라고 쓰는 거고, 걔는 로그 10의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밑수가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얘기하고요. 상형 로그의 경우에는 그냥 밑수 쓰는 걸 생략한다. 그래서 그냥 로그 1000 이렇게 쓰게 되면 밑수가 10이다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로그 중에 자연 로그라는 게 있고요. 자, 자연 로그는 로그인데 밑수가 자연대수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자연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수학적인 기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파이는 3.14259. 이 자연대수 2 값은 2.7128 등등 쭉 나가는 수. 자기가 자연대수 2이다. 얘는 자연대수 2를 밑수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 하고, 그런 자연 로그는 기호로 쓸 때에 주로 ln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ln이면 밑수가 자연대수 2인 로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ln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거기서 자연대수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자, 리미트 x가 뭘로 갈까? 0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0에 수렴한다고 하게 되면 1 플러스 x를 x분의 1제곱 하는 수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x가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 가로 안이 1보다 조금 큰 수를 0분의 1제곱이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1보다 조금 큰 수를 무한대만큼 제곱하면 그 수가 어디로 가느냐. 자, 혹은 똑같은 얘기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1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거니까 1보다 조금 큰 수를 무한대번 제곱하는 수. 그럼 값이 어떻게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것을 2.71728 쫙 나가게 된다. 이게 자연대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건 알 필요 없고
이걸 하지는 않을 거고, 뭐 뒤쪽에 공부하다가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굳이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런 놈이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더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연 대수를 밀수로 하는 로그를 ln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사 시험 기준 1차 시험에서는 로그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계산할 때에 로그 자료가 나와. 다들 계산기는 쓰고 있는 거죠. 우리 계산기는 절대 계산기에 없는 거면 문제 안 나와요. 계산기를 풀 수 있는 거 문제 나와. 그런데 1차 시험에서는 그 자료를 주고 막 이런 복잡해지니까 1차 시험에서는 로그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한 2차 시험에서는 다른 자료를 주면서 로그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로그의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둬야 돼요. 2차 시험을 위해서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열이라는 게 나오고요. 수열, 뭐, 금방 지수 끝났고, 금방 로그 끝났어요. 별거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뭐, 수열도 그냥 금방 끝날 거야. 근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제 머리에 들어갈 거거든요, 좀. 자, 그래서 그쪽 생각하면서 일단 나중에 하셔야 되고, 먼저 수열이라는 게 나오고, 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수열을 크게 구분했을 때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게 등비수열 쪽을 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등차 수열도 있길래 등차 수열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며 나오는 수열이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이라 하면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그리고 먼저 나오는 게 등차 수열 이라는 얘가 나오고요. 얘는 수열의 그 각 한 간의 차이가 동일하다 하는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수열이 나오는 게 1, 3, 5, 7, 9 쫙 나오는 수열이면 얘가 맨 첫 번째야. 그걸 우리가 A1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야. A2라고 쓸 건데 그 둘의 차이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 또 2를 더하면 세 번째 항, 또 2를 더하고 또 2를 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수인 2를 더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인 거죠. 이때 계속해서 더하는 똑같은 수, 자, 얘를 부르는 이름이 공차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주로 기호로 쓸 때에 D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첫 번째 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그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숫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예요? 두 번 더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하고 또 한 번 더했으니까 두 번 더하는 거다. D를 두 번 더한다. 그게 곱하기 2의 의미죠. 자, 여기서 쭉 가서 그러면 n번째 항은 이라고 하게 되면은 A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다. n-1번 더해야 되죠. 두 번째 항이 하나 더 있고 세 번째 항이 두 개 더 있으니까 n번째 항은 n-1번만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뭐 등차 수열 일반항인데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한 거. 그래서 sum이라고 해갖고요. sn, n번째 항까지 다 더하자. 여기에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쫙 가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하자. 라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걔를 우리가 다 더하자라는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고, 걔는 시그마. 자, 뭐 i로 쓰면은 i가 1부터 n까지 a, i를 다 더하자 라는 거죠. i가 1이면 a1, 2면 a2, 쭉 가서 an, n이면 an까지를 다 더하자라는 기호. 그래서 읽기는 시그마라고 있고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에 있어서 라지 S,
해당되는 게 이 시그마 썸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그걸 다 더하자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1, 2, 3 쫙 가서 10까지 나오는 등차 수열이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1인 수열인 거고, 전체 항의 개수가 10개인 등차 수열인 거죠. 자, 걔를 다 더하자 하게 되면 10개 항의 합을 다 구하자는 거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얘랑 똑같은 걸 순서만 반대로 가자. 그래서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쫙 가가지고 2 더하기 1까지 오고, 똑같은 건데 걔네 둘을 더하게 되면, 자, 그 등차 수열 합의 2배가 나오는 게 11, 11, 11 쫙 와서 11까지 오게 된다. 자, 그게 총 다해서 항의 개수인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합은 11 곱하기 10 나누기 2로 가주면 되는데, 자, 거기서 11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주면 11인 거고, 그 11이 항의 개수인 10개만큼 있는 거고, 나누기 2 하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그게 총 다해서 n개가 있는 거고, 나누기 2 하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거기 얘가 하나 있고, 얘를 보게 되면은 1, 4, 7, 46, 49 까지 가는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에서 지금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리고 공차는 매번 더해가는 게 3을 더해간다. 그 전체 합을 구하재요. 그러면 전체 항의 합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고, 일반항이 n번째 항이면 걔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는 거다. 자, 그게 지금 49라는 항이고,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인 3을 n-1번 곱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면 48 나누기 3 플러스 1 하니까 17번째 항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고, 곱하기 17개 있다 나누기 2로 오면 되는 거죠. 자, 거기 추가로 나와 있는 게 그 다 더하자라는 시그마 합계에 대한 기호가 있었고, 자, 얘를 좀만 더 보세요. 자, 그러한 시그마의 성질 쪽의 얘긴데요. 자, 시그마인데 i를 무척이 k로 돼 있나? y든 k든 다 똑같은 거니까 k는 1부터 n까지 만약 ak 플러스 bk다 라고 하게 되면, 걔는 k가 1이면 a1 플러스 b1 더하기 k가 2면 a2 플러스 b2 쫙 가서 k가 n이면 an 플러스 bn까지를 다 더하자라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더할 때는 순서 상관없는 거니까 a 먼저 쫙 다 더하고, 그리고 b를 또 다 더해도 똑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a다 더한다는 것을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을 거고, 플러스 뒤쪽에 b 다 더하는 부분은 k1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겠죠. 지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제가 강의가 좀 성의 없어졌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가도 이해를 하세요? 점점 제가 강의 좀 성의 없어질 건데, 제가 형식 맞추느라고 저거 다 쓰고 있으면 여러분도 짜증나잖아요. 자, 이번엔 시그마 k1부터 n까지 3 곱하기 a k다라고 하게 되면, k가 1이면
3 곱하기 A1 플러스 K가 2면 3 곱하기 A2 쫙 와서 K가 N이면 3 곱하기 AN까지 오는 건데 이렇게 3이 다 공통 곱해져 있으면 한꺼번에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A1 플러스 B1, A1 플러스 A2 플러스 쫙 와서 AN까지 오는 거니까 가로 안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3 곱하기 시그마 K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시그마 안에 상수가 곱해졌으면 그 상수는 그냥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 K부터 N까지 5 곱하기 AK 플러스 4 곱하기 BK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시그마를 그냥 떼어내면 돼요. 그리고 시그마 안에 상수가 곱해졌으면 상수는 그냥 튀어나오면 돼요. 그러면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떼어내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5 곱하기 AK가 될 거고 플러스 시그마 4 곱하기 BK가 되는 거고요. 상수 있으니까 튀어나와서 얘는 5 곱하기 시그마 AK 플러스 4 튀어나와서 시그마 BK다 라고 떼어내고서 상수 앞으로 끌어내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등 비수열 얘기 나오고요. 제가 수열 얘기를 집어넣은 게 등 비수열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뒤에서 등 비수열 이용하는 걸 좀 해야 돼요. 자, 등 비수열이라 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을 등 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수의 나열, 수열이 2, 4, 8, 16, 32 이렇게 가는 수의 나열이면 이게 첫 번째 항인 거고 계속해서 2를 곱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이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이 곱하는 이 수, 이걸 공, B라고 얘기하고 D로 쓸 때는 R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항상해서 공비를 계속 똑같은 공비를 곱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인 거고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인 거고요. 두 번째 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의 공비를 두 번 곱하는 거고 그러면 n번째 항이다 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면 걔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죠. n-1번만큼 곱하는 거다. 자, 이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하는 건데 먼저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 이라고 하게 되면은 n번째 항까지의 등비수열을 그냥 다 더하자. 그래서 Sn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자. 자, 걔는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비를 두 번 곱한 거고 쫙 와서 이게 n번째 항이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만큼 곱하는 거죠. 자, 이러한 등비수열인데 n번째 항까지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걔를 구할 때에는 양쪽에 공비를 곱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공비를 곱해주고요. 이쪽에도 공비를 곱하자. 전체 공비를 곱할 거니까 한 번씩 가서 공비를 다 곱하면 되는 거죠. 1 곱하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한 거고 두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세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쫙 와서 n번째 항에도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자,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건데 안 보이는 것은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공통된 SN은 끌어내면은 1-공비가 될 거고 곱하기 유한 등비수의 합은 이쪽에 지금 빼는 거다. 위에서 아래로 뺐더니 얘랑 얘 퉁 쳐지고 얘랑 얘 퉁 쳐지고 얘랑 얘 퉁 쳐지고 얘랑 얘 퉁 쳐지면서 남게 되는 게 얘 마이너스 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첫 번째 항 곱하기 R에 N제곱이 남게 된다. 자, 이항하게 되면은 유한 등비수의 합은 A1 공통 끌어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얘는 넘어가서 분모로 가면 1-공비 분의 1-공비의 N제곱으로 가는 거죠. 이게 유한한 등비수의 합이다. 1차 시험은 이걸 외워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2차 시험은 여기다 제목할 2차 시험에서는 이걸 식을 주면서 계산해라 라고 했던 케이스가 있고 이 식 안 주고 그냥 계산해라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런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좀 더 가서 이번에는 그러한 등비수열이 무한히 가는 무한 등비수열이다. 그런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요. 우리가 그러면 원래 있던 유한 등비수열 합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공비분의 1-공비의 n제곱 이었었는데 자 거기서 무한 등비수의 합은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무한 등비수의 합을 s라고 하고 걔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등비수의 합이다. 자 거기서 만약에 자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 쪽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자, 만약에 r이 그냥 1이었으면 이 값은 1에 수렴할 거다.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해 갔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진동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r이 2다 하게 되면 2, 4, 6 엄청 커져간다, 발산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0.5에 무한대제곱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0.5를 계속해서 곱해 가는 거니까 절반 됐다가 그의 절반 됐다가 그의 절반 됐다가 그의 절반 됐다가 그의 절반 그거 절반 그거 절반 그거 절반 하면은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조건 붙는 게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때는 여기서의 이 r의 n제곱 값이 0에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의 무한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공비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가 1장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이쪽에서 수열적 구구적 보고자 했던 것은 일단 유한등비수열의 합은 가끔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무한등비수열의 합은 당장 우리가 봐야 된다. 당장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 나오게 되는 게 이 장에 있는 화폐의 시간 가치 쪽의 얘기예요. 근데 수학은 뭐 별거는 없지 않나요? 저 정도 개념이 이용될 거라는 거예요. 치수로고 수열 관련해서 더 나온 건 없다. 이 정도가 끝. 혹시나 이 정도가 안 되면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다음 2장 나오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 쪽 얘기인데요. 일단은 주제 하나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는 걸로 할게요.